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는 360여 년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한 종가의 종부가 해마다 전통장을 정성스레 담아오고 있는 곳이 있다. 월봉산을 병풍으로 하고 토종 소나무와 대나무 우거진 숲 가운데 한옥과 천여 개의 항아리가 정겹게 모여 있다. 이곳은 만나게 익어가는 장내가 가득하다. 크고 작은 옹기 안에서 햇빛과 바람만으로 숙성되는 장류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9년 동안 발효를 거듭하며 제맛을 찾아가는 중이다. 오늘은 간장을 담기 전에 특이한 행사를 보여주고 있다. 장을 담그기 전에 제의식을 치르는데 이를 철룡제라 불렀다.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철룡에게 항아리를 잘 지켜달라는 기원을 담아 제를 올리는 것이다. 네, 철룡제를 보시겠습니다. 네, 강신의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주께서 항아리 뚜껑을 3번 열었다 닫았다 하십시오. 다음은 독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정월 신유삭 초4일 갑오일 택일하여 양진제 10대 정부 기순도 철룡식께 고합니다. 경자년 무한콩으로 정성을 다해 띄운 메주와 맑은 물과 소금으로 장을 담그오니 철룡신께서 보호하시어 장이 맛있게 잘 익어 가정의 복이 깃들도록 기원드리며 떡과 술을 올리오니 흠양하십시오. 예로부터 기순도 종가댁에서는 장 담그는 날에는 가족들 모두 목욕제기하고 몸을 깨끗이 했다. 그리고 철룡제를 올리면서 간장이 잘 익도록 기원한다. 명문가 대궐집이라 따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장 담그기만큼은 며느리들이 직접 했다고 한다. 그만큼 집안에서 장을 귀하게 여겼고 정성을 들였던 것이다. 간장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간장이 변하면 우환이 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간장을 담으려면 목욕자게 하고 또 구진대 간 사람은 창가를 못 오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건 연습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그렇게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따라서 했죠. 진장에 관한 옛 문헌의 기록은 완당평전에서 찾을 수 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귀향 갔을 때 그의 부인에게 쓴 서찰을 보면 서울서 내려온 장맛이 다 소금꽃이 피어쓰고 비위를 면치 못하오니 하루하루가 민망합니다. 서울에서 진장을 살 도리가 있으면 다소간 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적었다. 이외 단종실록에는 황해도가 현재 농사가 어려워 백성이 모두 먹을 것이 없는데 청컨대 여러 고을의 군자와 묽은 간장을 진휼해 주소서라고 의정부에서 보낸 진정서가 실려 있다. 또한 증보 산림경제에는 집안의 어른이라면 장 담그는 데 주의를 기울여서 오래 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 적혀 있다. 간장을 백성이 먹는 음식으로 귀히 여겼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소중한 간장, 우리나라에서는 집집마다 겨울철이 되면 장을 담갔다. 장은 계기가 아니라 어떤 가정이고 다 저희 그때만 해도 장이 다 담죠. 해마동 정월달에. 동짓달에는 메주를 끓여야 되고 섣달에 발효시켜서 정월달에는 담잖아요. 그게 큰 행사죠, 집안에. 네. 기순도 명희는 1949년 전남 곡성군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유교 교육을 중시한 집안의 막내딸로 비교적 부유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다 당시 명문가로 알려진 탐라고시 장흥백파 양진제 문중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 제가 이제 막내딸로 자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식모가 밥 해준 밥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큰아들도 싫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종갓집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정해진 일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뭐 여자들은 시집 가면 시집에서 시킨 대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그 풍습대로 살았죠. 기순도 명희는 종가댁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대소사에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다. 특히 간장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여서 맛있는 간장을 담그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제 그렇게 모든 게 그 익숙했어요. 저희 집에도 제사가 많으시고 유교 집안이라 어머니 자라서 여기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을 못 느끼고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살았죠. 이때만 해도 장 만들기 전수가 특별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살림살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었다. 명문가 종갓집 종부로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제사, 명절, 생일 등 큰 상차림을 차려야 했다. 제사가 9분이셨고요. 제가 명인 제도에서 이제 1년에 차례를 몇 번을 지냈나 싶으니까 1년에 한 30번이 넘게 차렸더라고. 그때만 해도 초사를 꼭 세웠고요. 생일, 또 명절 있지요. 제사 있죠. 30번을. 기순도 명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은 시어머니다. 고씨 종갓집의 간장 비법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시댁 어른과 시부모 묘지가 집 가까이 있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묘가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계신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집 와서 시어머님한테 다 배웠죠, 저는. 제사가 많고 손님이 많이 오셔서 이제 시어머님이 하란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장 담기도 배웠죠. 이제 그건 뭐 가르치고 배운 게 아니라 의례껏 같이 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유독 며느리에게 간장 담그는 일을 소중히 여기도록 항상 강조했다. 모든 음식 맛은 장맛이고 장맛은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것이다. 간장이 맛있어야 모든 음식이 맛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정성을 들여도 간장이 맛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 정도 간장이 귀한 거라 간장 담을 때 유독히 더 강조를 하셨고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아랫사람들 있어도 안 시키고 제가 직접 어머님하고 했죠. 기순도 명인이 시집온 탐라고시 장흥백파는 탐라국 왕자 고말로의 10세 손을 중시조로 모신다. 고세태에 이르러 양진제파를 열었다. 양진제는 고세태의 호를 이른다. 양진제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으며 칠남매에게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기록을 남겼다. 네, 그 분재기인데요. 저기 그 액자에 걸려 있는 분재기입니다. 저 기록물에 집안의 5가지를 가보로 이렇게 잘 대물림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쉽게 저 분재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재기에 이제 쓰신 내용은 살아생전에 2번의 기록과 또 돌아가신 사후에 창평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그런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분재기이고요. 그 내용은 재산을 그 따님과 아드님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과 토지와 노비는 구하기 쉬우나 형제는 얻기 어려우니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 말씀을 하셨고 또 소중한 집안의 자산들을 다 잘 물려주라는 그런 유지를 저희가 잘 받들어서 이렇게 종가의 음식 문화도 잘 보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360년 집안에 대를 이어 내려오는 시간장이 지금 아직도 보존되고 있고 또
어머니께서는 10대 종부로서 이런 음식 문화를 잘 소중하게 지키고 계셔서 2008년도에 전통식품 명인이 또 지정이 되셨습니다. 종갓집 장맛의 비밀은 항아리가 위치한 지리에서부터 특별하다. 전남 담양 창평면 유천리는 산기슭 아래 위치해 있다. 외부와 일정 거리 이상 차단돼 있어 번잡하지 않은 데다 깨끗한 공기가 유지된다. 적당한 일조량이 연중 지속돼 환경적으로 발효 장소로 최적으로 꼽힌다. 이렇게 담근 진장은 향부터 다르다. 짠맛으로 대표되는 간장 맛이 진장으로 와서는 감칠맛과 단맛으로 바뀐다. 간장이 된장의 부산물인 보통 장과 달리 진장은 메주가 오로지 진장을 내기 위해서만 쓰인다. 지금 사람들이 된장의 부산물이 간장인 줄 알아요. 오히려 된장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간장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짜다고 싫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조금만 해서 간만 맞추는 거지 굳이 짜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 소리 하면 너무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쉽습니다. 진장은 옛부터 쉽게 담는 것은 아니었다. 집마다 장을 담그긴 했으나 그에 담가 먹는 햇장이 보통이다. 진장은 보통 5년 이상 숙성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을 할 때 진장이 들어간 맛이 틀려요. 그 향부터 틀립니다. 항아리 열면 이제 이렇게 좀 단내도 나고 뭐랄까 더 진든진든하고 그래서 진장은 보면 사람들이 느껴요. 요새 젊은이들이 진장이라면 애간장을 말하는지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진장이라는 건 깊은 뭐라고 말을 할까 아주 깊고 맛이 있죠. 좋은 진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정성이 필요하다. 무엇 하나 소홀히 했다가는 부패가 돼 장맛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옛부터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고 했는데 김영인 집안처럼 장맛을 중시하는 집안에서는 이것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졌다. 진장은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요. 진장은 담을 때부터 간장 담는 시기와 매주 끓이는 시기는 똑같아요. 간장 담는 시기도 똑같은데 양을 많이 해서 이제 일반 간장은 뭐 40일부터 60일이면 가르거든요. 매주로 가르면 그건 된장, 남은 건 간장. 그런데 진장은 항아리에 한 80%는 넣어요. 가득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담아갖고 가르지 않고 1년 내 그대로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수를 박아서 간장물만 떠내는 거죠. 이제 된장은 무시하고 간장만을 위한 간장이죠. 그래서 5년 이상 되면 아주 진하고 맛있는 진장이라고 부릅니다. 진장의 맛을 대를 이어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종갓집에 대대로 내려온 시간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장이 담긴 항아리는 보물단지로 여겨져 소중히 다뤄졌다.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사용됐고 줄어든 양만큼 진장을 부어 늘 같은 양을 유지했다.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온 시간장은 그 제조 방법과 함께 36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진다. 달리 말하면 김영인은 360년 된 시간장 지킴이라 할 수 있다. 대대로 내려온 비법을 통해 시간장의 맛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시간장이군요. 네네, 올해 대대로 내려온 간장 항아리. 그러니까 와 대단하네. 네. 바가지가 새까맣게 됐네.
조금만. 내가 가면서 봐, 이렇게 찍게. 먹물 같아요. 그러니 네. 먹물보다도 더 진한데. 나는 흑진주라고 시간장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보물단지다. 6.25 전쟁 시절에도 명인 종갓집은 피난을 가지 않았다.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시간장을 온전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대를 이어온 진장을 시간장에 넣어 시간장의 독이 마르지 않도록 유지한다. 시간장이 들어간 진장은 고유의 단맛과 감칠맛이 유지될 뿐 아니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밑에. 와, 이게 진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싱겁다. 네. 그리고 이건 더 진한데요, 이거. 이건 요청이잖아, 이게 완전히. 이거는. 네. 다 드셔야지. 비. 네. 와. 이 항아리 간장은 그 제사 때고 명절 때만 쓰잖아요. 네. 이제 다른 간장 같이 팔고 뭐 그런 간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이거는 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거의 짠맛이 안 나잖아. 이게 짠맛이 안 나. 거의 단맛만 나고 향만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저기 진장에다 조금씩 그 네, 이후에 진장. 있는 이유가 이건 한 번도 곰팡이 난 적이 없죠. 곰팡이 안 나요. 이건 내가 감동 그 자체네. 예, 근데 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소중하고 그럼요. 네, 그걸 더 느껴지네요. 이건 정말 잘 간직하시고 네. 연우님. 네. 우리나라 장의 역사는 콩의 재배와 관계가 깊다. 채식 위주의 전통 밥상에서 콩은 중요한 단백질 보충원이다. 기순도 명인 역시 콩이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고 보고 좋은 콩 선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어머니, 저희는 어떤 콩 사용해요? 이거 우리 이 지방에서 나는 콩이거든. 그래서 저 무안이나 이런 데 많이 나는 콩이야. 콩이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그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밭에서 난 고기라고 그랬어. 그 정도 좋아서 콩으로 다 무엇이든 해먹으면 좋잖아. 근데 우리는 또 더군다나 발효를 시키잖아. 메주를 끓여서 간장을 담아서 그래 발효를 시켜서 발효시키면 더 좋잖아. 이거 부서라도. 이거 부수면 응. 그래서 콩 중에서 메주를 쓰는 콩은 메주콩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보고 메주콩. 이게 너무 자라도 맛이 없고 네. 너무 커도 싱거워 콩이. 이 콩이 중간 콩인데 제일 좋은 콩이야. 그 모든 그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좋아야 한 것 같이 이것도 이제 메주를 끓이고 장을 만들려면 콩이 좋아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콩이야 지금. 이제 썩은 거 있으면 안 되고 싹 고르잖아. 이게 없잖아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이제 좋은 재료로 정성을 들이면 좋은 간장이 나온 거지. 그래도 썩은 게 있다. 콜라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 대대로 해온 건 게. 할까요? 이거 올 건데? 할 수 있어. 자, 조심히 놔. 자, 물 부숴봐라. 조금만 부어. 조금만 더. 다 붓지 마. 그만.
많으면 안 닦아지거든, 이렇게. 누가 콩을 잊으면 몇 번을 했냐고 말을 하거든. 네. 그게 몇 번이 아니라 깨끗한 물 나올 때는 해쳐야 해. 내가 덮어서 봐. 근데 이것은 일부러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도 우리 시어머님한테 그랬거든, 어머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라 같이 하면 배우게 돼. 그만. 저 딸자. 천천히 껍데기 나가게 두고. 김영인에게 좋은 콩이란 장을 담그는 풍토에 맞는 콩이다. 그 콩은 장 담그는 지역과 같은 풍토에서 자란 것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김영인은 우리 콩만을 고집한다. 김영인은 장에 알맞은 콩 크기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라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다. 큰 것은 맛이 싱겁고 작은 것은 맛이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 콩 불린 지 4시간 정도 됐는데 4시간 좀 더 되네. 다 불렸지. 뭐 어떻게 걸 보면 불린지 잘 콩이 알아요? 팽팽히 크잖아. 쪼글쪼글 안 아, 하고. 팽팽해지면. 더 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그랬는데 좀 길쭉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갖고 이제 삶자. 삶을까요, 어머니? 물 좀 갖고 올게요. 요가 바가지가 잡는 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콩. 네. 물은 얼마나 되게 그거 있어. 부어요? 예. 많이 안 필요해. 불어서 네. 부숴 그놈 들어가. 그럼 부어요? 물을 많이 해서 이게 콩 불길 때게 네. 많이 해서 불기면 콩이 싱거져. 이거 시방 그늘에서 굵었잖아. 네. 햇볕에다 두면 안 되겠지. 그늘에서 불겨서 가져온 거야.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요. 손이 너무 많이 가네요. 그게 정성이야, 이게 정성. 그만 부숴봐. 네. 너무 물을 많이 부으면 콩 삶을 때 너무 싸갖고 안 돼. 그만 물이 붓자. 넘쳐서 이게 물을 다 쓴 상태거든. 물을 다 머금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부술 필요가 없어. 그만 부숴. 이러면 하는 거야. 그만 될까요? 네. 불을 떼야겠네요, 어머니. 떼야지. 어머니, 나무는 또 잘 타는 나무가 있어요? 장작불이 잘 타지. 맛 잘 마르고. 잘 그래야 마른 나무. 연기가 안 나고. 잘 불린 콩은 가마솥에서 삶는다. 이미 물을 가득 머금은 상태여서 삶는 물은 조금만 넣는다. 이때 솥 바닥에 콩이 눌러붙지 않으면서 푹 익을 때까지 삶는 것이 중요하다. 윤기가 흐르고 손으로 집었을 때 딱 으깨지는 상태가 잘 삶아진 콩이다. 푹 삶은 콩은 다시 1~2시간 정도 약한 불에 뜸들인다. 어머니, 콩 이제 다 삶아졌잖아요. 보자 이제. 네. 시간이 자 삶아져서 시간이거든. 차오신데. 아니요, 쌍. 뜨거. 아니에요. 하나만 했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으깨져야. 으깨지네요, 진짜로. 으깨져야. 잘 으깨지지. 윤기가 다르르 흐르네요. 속에서 윤기가. 이제 아주 묵은 콩은 이런 색깔이 안 나거든. 기름이 안. 새콩으로 해야겠네, 그러면. 응. 그러면 이제 퍼가지고 찢는 거죠. 방아를 찢자. 네. 내가 풀게. 네네네. 잘 불려서 푹 삶아낸 콩은 한 김 식힌 후 찢는 과정을 거친다. 너무 식으면 잘 찌어지지 않고 덜 식으면 그것대로 덤빌 수가 없다. 장 만들기는 감으로 승부한다. 언제나 적당한 시간 감각이 필요하다. 적당히 식었을 때를 찾아 절구에 옮겨 담는다. 제가 할게요.
이거는 기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자, 어느 쭉 항상. 옛날에 이렇게 다 했지.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절구질 안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지? 콩내가요. 콩이 좋으면 고소하고 단내가 나. 바꿔야 해. 천천히 또. 야, 찌면 이렇게 돌려서 빼야 해. 아. 찢는 정도도 너무 곱게 해서도 안 되고 알갱이가 굵어도 안 된다. 적당히 으스러지는 정도를 찾아야 한다. 김영희는 콩알이 3할 정도 보일 때가 적당한 정도로 한다. 초반에는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방망이를 돌려서 빼야 하는데 방망이가 찌은 콩에 박혀 빼기가 어렵게 된다. 힘 조절 또한 매우 필요한 이유다. 어머니 다 매주 콩 쪘으니까 매주 한번 만들어. 이제 매주 만들어야지. 이거 콩 드립니다. 그만해라 이거는. 잘 담아졌네요. 뭐 따뜻할 때 해야 되죠. 식어불 뭐 굽질 않아. 굽질 않죠. 아, 뜨거워요. 그래야 그때 해야 해. 나무에 짠 메주 틀에 삼배 보자기를 깔고 콩을 넣고 꼭꼭 누른다. 다 드릴까요? 됐어. 됐어요? 이거를 꼭꼭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아니 꼭꼭 눌러. 꼭꼭 눌러야 되는 그럼.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응? 한쪽만 계속 눌러요? 아니면 한쪽만 눌러도 되지. 한쪽만요? 그럼 또 이렇게도 해보자. 그래 가게 지겠네. 예. 요런 데를 채워. 그래야겠네요. 옛날에 못생긴 사람은 꼭 메주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메주 만들어 놓으면 이뻐. 궁금하네. 메주는 크기가 크면 된장이 적어지고 크기가 작으면 된장이 많아진다. 진장을 내기 위한 메주는 크기가 커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큰 틀을 사용해 메주를 묵직하고 큼직하게 만들었다. 성형된 메주는 발효 전에 건조와 굳히기 과정을 거친다. 따뜻한 방에 볏짚을 깔고 그 위에 메주를 놓고 사흘을 말리고 굳힌다. 그 과정에서도 몇 차례 뒤집기를 반복해 고르게 잘 마르도록 해야 한다. 매주 3일 정도 말렸는데 이제 네. 매주 묶어도 되죠? 묶어야지 이제. 오늘 묶어 보게. 네, 집으로 묶는 법 알려주세요. 집으로 이렇게. 네, 꼭 이제 개수가 있는 거 아닌데 네. 한 3개씩만 하자. 3개씩이요? 아주 적으면 4개 하고. 서너 개씩. 그러면 12개 해야겠지. 4가닥인 게. 6개씩. 이거 잡아봐. 네, 그거 몇 개야? 저는 얇게 할게요. 잘 못하니까. 몇 개요? 저 4개씩 할게요. 2개씩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너무 그러면 3개 더 할게요. 하나, 이게 둘, 세 개. 12개 가닥이라고요? 12개. 2개, 3개, 4개. 12개. 예. 네. 6개, 7, 8, 9, 10, 11, 12개 가닥. 네. 자, 했어요. 이제 이렇게 네, 네. 양손으로 잡아. 반으로요? 나눠서요? 네. 했어요. 자, 이렇게. 네. 한 5, 6cm, 7, 8cm 남기고 이렇게 간 다음에 그래갖고, 너는 봤냐? 네, 네. 그래갖고 접어. 네. 저거 올려줘요? 접어서 3개를 넘겨, 이쪽으로. 그래서 나머지 3개를 반대쪽. 너는 맞는 목이. 네, 네. 볏짚을 새끼로 꼬아 리본으로 선물 상자를 포장할 때처럼 6면을 감싼다. 옛부터 볏짚은 다양하게 식품 보관 용도로 사용됐다. 대표적으로 볏짚으로 만든 가마니가 그렇다. 아니, 요거 네 앞으로 여기 잡아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깍 잡고 네. 여기다 매주를 얹어야 해. 이렇게 깍 누르면 이제 안 풀어져. 네. 이렇게. 네네. 네. 그렇고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가지고 저 가운데 좀 맞출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됐어요. 저거 안 넘어갔어? 네 안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만 잡고 이렇게 감아 여기를. 한두 개만 잡고 감아요. 하나만 잡고 감아. 하나만 잡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갈라를 깍 잡고 안 풀어지게. 네. 이제 절반 갈라. 네. 절반 갈라서 이제 네. 꼴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이거. 해볼게. 이렇게. 나도 처음에 배우면서 엄청 힘들었거든. 안 되면 다시 해. 굳어진 매주는 짚으로 묶어 발효 단계에 들어간다. 김영희는 유기볏짚을 고집한다. 볏짚을 요모조모 생활에 이용한 선인의 지혜를 눈여겨본 탓이다. 볏짚의 곡식을 보관하면 벌레가 생기지 않고 신선도가 오래간다. 이렇게 매달아 놓기 좋게 만든 매주는 발효실에서 30일간 발효에 들어간다. 김영희는 안정적인 발효를 위해 발효실을 황토로 만들었다. 황토방은 이로운 곰팡이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 죽염 만들기에 앞서 김영희는 예전에 천일염을 볶아서 제조했던 전통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죽염이 없었던 당시에는 서해안 천일염을 3년 묵혀 간수를 뺀 뒤 사용했다. 그러나 3년을 묵혀도 빠지지 않은 간수를 마저 빼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마솥 뚜껑을 엎어놓은 위에서 소금을 볶는 것이다. 어머니 지금 굵은 소금 볶고 있잖아요. 이거 왜 볶아야 돼요? 그게 뭘 3년 묵은 소금으로 해야 맛있다고 그러잖아. 네. 그렇게 뺐어도 또 간수가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간수를 아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볶고 있잖아. 이렇게 장 담을 때 이렇게 볶고 또 음식할 때도 볶은 소금 쓰면 더 맛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위 죽염을 넣잖아. 이제 죽염을 넣으면 더 맛있지. 그러면 죽염 넣기 전에 다 이렇게 소금을 볶아서 쓴 거네요? 볶아서 썼고 간수 아주 빼기 위해서. 요거 톡톡 뛰면 튀기 시작하면 다 볶아졌다는 거야. 다 볶아진 것 같기도 하고. 볶아졌어. 그만해. 김영인과 남편 고갑석 씨는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하면서도 천일염을 볶아서 제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간장의 맛을 발전시켜 나갔다. 1985년 대형 가마솥을 통해서 죽염을 생산해 10대를 전해 내려온 장맛과 결합시킨 것이다. 초기 가마솥은 사업이 확장되면서 죽염 가마로 규모를 키웠다. 어머니, 저희 장은 천일염 대신에 죽염 쓰잖아요. 왜 죽염을 꼭 써야 되는지. 죽염을? 네. 우리가 대밭이 많잖아. 대밭, 여기 담양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대밭이 있어서 죽염을 구워서 간장을 담아 먹었더니 엄청 맛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때부터 죽염을 굽기로 했는데 이 천일염도 좋아야 해. 이렇게 쥐어서 물이 없어야 되고. 아주 옛날에는 죽염은 일반 천일염보다 짜기보다는 감칠맛이 돈다. 대나무의 감로 성분이 죽염에 섞인 것이다. 현재 김영희는 죽염을 이용해 간장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루에 구우면 대나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네. 그 죽염 노에다 넣고 네. 불을 떼면 네. 한 나흘
나흘이라면 알아듣냐? 네. 4일이요. 4일. 네, 네. 4일 동안 4일 만에 꺼내. 그 안에는 꺼낼 수가 없어. 기름이 달아져 갖고 있어서 이제 4일 만에 꺼내서 이거 열어보면 네. 요 대는 다 타불고 기둥만 나와. 본격적으로 장을 담그기 전 메주 세척과 항아리 소독, 염수 만들기를 한다. 메주를 깨끗한 물에 씻는다. 이때 메주에 앉은 먼지를 벗겨낸다고 박박 씻어서는 안 된다. 발효의 1등 공신인 좋은 곰팡이까지 없애면 안 되기 때문이다. 김영희는 볏짚이나 소를 이용해 살살 먼지를 털어내듯 씻어낸다. 씻은 메주는 햇볕에 말린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네. 3일이면 그 자기 몸이 된대요. 당연하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진짜 병이 남은 음식을 가리더라고요. 네, 네. 그 병,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음식은 네, 그 음식 문화의 철학의 첫째가 뭔가 하면은 네. 음식으로 이 질병을 예방하자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좋지. 병 난 뒤에 난 뒤에 고치려고 하면은 안 되죠. 힘들고. 예. 메주를 넣기 전 죽염 녹인 물을 만들어 놓는다. 이를 염수라고 하는데 염수가 메주와 작용해 미생물을 육성시키는 발효를 일으키기에 이 역시 허투루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염수의 염도를 측정하는데 19%에서 21%가 적당하다. 어머니 이제 우리 염수 만들어야 되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단계죠. 그죠. 이거 중요하지. 예,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이야. 이건 볶은 소금. 아까 우리가 볶은 거. 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볶아서, 풀어서. 제가 해줄게. 근데 잘 녹으라고 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염도를 이걸로 맞춘 거야. 옛날에 이걸로 맞췄어. 네. 다 그만해 녹았으면 맞추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소금을 적당히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 계란으로 할 거거든. 네. 봐봐. 이 정도면 지금 싱거운 거야. 아, 소금이 이렇게 이 정도 올라와야 염도가 맞는 거야. 아, 이렇게 떴을 때 물 위로 나오는 달걀 표면으로 아는 거예요? 응, 그렇지.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신 500원짜리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듣긴 들었는서. 500원짜리만큼 나오면 맞다고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정월장은 500원짜리고 네. 3월장은 더 올라와야 돼. 아, 날이 더워서. 더우니까 정월장 기준으로 500원만큼 떠올라야 된다 말씀이시죠? 조금 소금 더 넣었지. 지금 100원어치 나왔어요. 100원어치. 네. 아, 너무 많은데? 달걀을 띄워 올라온 정도를 보고 염도를 측정한다. 염수는 메주와 작용해 미생물을 육성시키는 발효를 일으킨다. 그래서 염수를 만드는 과정은 허투루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때 사용하는 물은 150m 지하에서 끌어올린 맑은 물을 사용한다. 메주가 발효가 안 되고 너무 짜면 넣어보세요. 이제 됐지? 조금 서운하네, 조금 서운해. 대담 말다 대담 말다. 조금 더 치즈 소금. 섞으에 녹이면 아니, 연도만 우리가 맞추게. 그만하세요, 그만. 여러 번 해야 되는구나. 자, 놓아봐. 500원 된 것 같아요. 됐지? 염수를 다 만든 후 염수를 담은 항아리를 깨끗하게 소독한다. 항아리를 깨끗이 세척한 뒤 햇볕에 바싹 말려 마른 짚에 불을 붙여 항아리 속에서 태운다. 어머니 우리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작업해야 되잖아요. 장을 담아야지. 네, 근데 어머니 하시기 전에 항상 항아리 소독하시잖아요. 그 항아리가 네. 이걸 잘 우려내야 돼. 물로 우려내고 다 씻고, 또 네, 네. 씻어서 우려내고 네. 또 소독을 해야 돼. 지금 소독을. 말하면 이제 안 좋은 균이 있으면 간장 맛이 다 변해버거든. 이게 중요해. 이렇게 해서 이제 뜨겁게 해서 이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간장을 담아요. 그러니까 지프로 집 연기로 소독하는 거예요. 집이 이제 불이 타면서 뜨거운 이제 소독이 되겠지. 아, 집. 옛날에부터 이렇게 해오셨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소독할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이 불을 붙여서 뜨겁게 연기를 내가지고 그 연기로 이렇게 소독을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잘 우린 뒤에 말려서 또 소독을 한번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면 소독하고 이제 바로 장을 담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요? 깨끗이 해서 장을 담으면 돼. 짚을 태우면서 나오는 뜨거운 연기가 항아리 안에 남아있던 잡균을 없앤다. 재를 쓸어낸 뒤 다시 물을 담아 항아리에 스며들어 있던 불순물을 우려낸다. 다시 햇볕에 말리고 소독하기를 반복한 뒤에야 장 담글 준비가 된다. 어머니 이제 매주 넣으면 되죠? 매주를 넣는데 진장 담을 때는 네. 가운데 용수를 박아야 한 게 그냥 무조건 넣은 게 아니라 네. 뺑뺑 둘러서 싸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장 담글 때는 차곡차곡 쌓았는데 그냥 넣지. 아, 네, 가운데 자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용수 들어갈 자리를. 가운데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갖고 장을 떠내거든. 네. 일반 장은 메주를 건지면 장물이 남잖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메주를 건진 게 아니라 장을 먼저 떠내야 되는 게 용수를. 장이 더 중요한 거네요? 장이 여기서는요? 중요하지. 그 여기는 더. 간장을 위한 거야, 이건. 그렇죠. 일반 간장은 된장 간장을 다 먹고 네. 여기는 간장만 먹으려고 담는 거예요. 맛있는 간장을. 그러니까 가운데를 남겨두는단 말씀이시죠? 그 이제 이렇게 많이 비워도 네. 이제 이게 불어서 커지면 가득 차. 아. 이렇게 맛있는 간장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이제 용수 넣는 거예요, 어머니? 이 물이 아까 죽염을 타서 채로 받쳐서 놓은 거야 지금. 네. 깨끗하지 이렇게. 네. 항아리에 메주를 채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 장을 차곡차곡 벽돌을 쌓듯 올린다. 그러나 진장은 보다 메주가 많이 들어간다.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고 이를 감싸듯 빙 둘러가며 쌓는다. 이 자리는 나중에 용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담아놔도 네. 잘 봐 둘이다. 옛날에 네. 메주는 많고 장은 많이 담아야 하고 항아리는 적고 그래서 메주를 많이 넣었더니 자다가 뭐가 뻥 그래서 와보니까 항아리가 깨져. 아, 매주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커져온 거예요. 아. 그래갖고 옛날에 장이 변하면 무한히 끈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게 항아리가 깨져버렸으니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 그랬더니 항아리가 좀 더 얇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메주 넣는 양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염수를 머금은 메주가 불어나 얇거나 금이 간 항아리가 깨지는 일도 생긴다. 옛부터 장독이 깨지는 것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 여겼기에 욕심은 금물이다. 메주를 적당히 넣은 뒤 염수를 가득 채운다. 여기다 숯, 대추, 고추를 띄운다. 숯은 정화작용을 하고 고추는 살균작용을 하고 대추는 숙성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소독 역할인 거예요? 고추는 곰팡이 방지를 하고 5개씩 넣자 진장인데. 네. 이제 다 됐다. 네. 아이고 이제 맛있게 발효가 잘 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어머니가 금줄이죠? 그렇죠. 좋은 기운만. 아니 좋은 기운이 아니라 네. 옛날에 애기 나도 금줄을 맞아요. 네, 치고 네. 그러잖아. 네네네. 그 구진대 간 사람은 오지 말라는 뜻이야. 아, 표시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이걸 보고 자기가 만일에 구진대 갔으면 네. 안 와. 그게 금줄이야 이게. 금줄. 네.
너도 혹시라도 어디 가서 이런 거 있으면 네, 가지 내가 않을게요. 몸이 깨끗한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네, 돼.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다 과정이 끝났거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진장이 맛있게 발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좀 하자. 금줄까지 두르면 이제 햇볕과 바람에게 장맛을 맡겨야 할 차례다. 기순도 명인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것이 진간장이라 불리는 진장이다. 진장은 5년 이상 숙성된 간장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장은 그저 오래 두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나 장이 진장이 되는 과정은 수많은 돌봄을 거쳐야 한다. 3년 동안은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잘 들여다봐야 한다. 어머니 이거 진장 항아리잖아요. 응. 진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돼요? 아, 진장용으로 담아서 네. 1년 되면 용수를 박아서 떠서 5년이 돼야 진장이라고 그래요. 아, 그 5년 정도는 돼야 진장이라고 네, 할수 있는 그래야 거예요? 진장. 이제 그 안에는 진장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색깔이 엄청 네. 이게 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보니까 네, 9년 된 거네요. 9년 됐. 네, 네, 항아리 네, 보니까 네. 진장 2013년 5월에 담은 네, 건데 예. 네, 맛을 한번 네, 보십시오. 이게 그릇에 묻어 다니네 이렇게 장이. 진해서. 네, 진하니까 이게. 네. 너무 달아. 짜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너무 달아. 그, 이 과정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요. 네. 이거 보세요. 그릇에 장이라는 게 이렇게 묻어 다닐 수가 없잖아. 조청 같이. 걸쭉하니까 그렇죠. 걸쭉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응축된 거지. 네. 아미노산인 이런 것들이 다 응축이 돼가지고 네.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특별하게. 네. 이거는 약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을 맛있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네. 이게 군가가 아니면은 아주 상류계층만 했는데 네. 그나마 이 일제와 해방 이후에 네. 그 적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궁궐이 없어졌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들던 양반들은 아예 착취제급이라고 아주 이렇게 저걸 하니까 그거 남아있고 너무 어렵게도 살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우리 여기는 전쟁도 없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전수되어 온 거지 전쟁, 전화 이것 네, 때문에 피난 다니고 그랬으면 없죠. 전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예. 저희는 이제 피난을 그게 안 정말 가고 370년 동안 여기서만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진장의 면모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게 이런 사회 환경하고 이런 모든 게 맞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죠. 아이고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건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워요. 기순도 명인의 장독마당에는 진장 항아리로 가득하다. 햇볕과 바람이 세월과 함께 진장 익어가는 장내를 풍기게 한다. 이 정도 숙성된 진장은 일정한 염도를 유지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된다. 이보다 더 오래 보관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에 오른 진장을 살아있는 진장이라 부른다. 이처럼 진장의 맛을 유지해주는 것은 시간장이다. 대를 이어 종갓집에서 갖고 있는 진장에 대한 가치와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전통 간장의 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게 간장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만일에 10가지 가정이라면 한 가지만 소홀해도 그 맛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염도도 맞춰야죠. 소금도 좋은 거 해야죠. 물도 좋아야죠. 매주도 발효를 잘 시켜야죠. 그게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잘 가다가 하나만 틀리면 다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싱거우면 발효가 안 되고 부패가 되잖아요. 또 너무 짜면 쓰고 맛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짐작으로 보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그게 제가 시방 50년을 했는데도 자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장을 담아놓으면 걱정이고.
그래서 그냥 꼭 장을 담으면 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 염려스럽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해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종갓집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자연스레 체화된 진장의 제작 비법. 그것은 항상 기본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햇볕과 바람을 함께 담근다는 마음으로 항상 자연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음식은 3일 후면 우리 몸에 살이 된다. 그래서 장 담그는 일은 복을 짓는 것과 같다.